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11시 되면 시작할 거예요. 음. 11시다! 시작합시다! 네, 네. 어,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은 국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국회가 하는 일, 입법부가 하는 일, 원, 투, 쓰리. 한 번만 더. 입법, 법을 만들고 고친다. 법률 제정, 법률 개정.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확정. 사실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그죠? 이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알아들었어. 그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거의 명칭. 쉽다? 3월 아니에요. 6월이에요. 바뀌었어. 1번입니다. 1번, 자, 몇 번? 1번. 정부의 최고 책임자 누구예요? 정부 캡틴, 대통령. 대통령, 각 지역의 대표자. 그래서 지역이니까 지방. 국회의원. 좋아요.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각 지역은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4번입니다. 오, 벌써,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이게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 한국인의 의지와 교육열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죠? 잘 표현했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잘 모르겠고, 한강 덕분에. 요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 전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의지와 교육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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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금융실명제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의 특징.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아니죠.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여러분이 인베스티게이션, 투자를 보도록 합시다. 투자,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은행에 투자할 수 있죠. 여러분 나라에서도 부동산, 에셋, 그죠? 집이나 땅에, 빌딩에 포함하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탁, 주식이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채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권. 빌려주는 거죠. 돈을. 국가에게 또는 회사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이에요.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거냐면 한 달에 월 얼마, 월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3년 동안 쌓겠습니다. 그럼 이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는 게 적금이에요. 적금. 그런데 예금은 뭐냐면 한 번에 월이 아니라 한 번에 나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3년 동안 이 은행에 넣어 놓겠습니다. 한 번에. 요걸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이 이게 달라요.
적금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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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예금은 그냥 한 번에 원스 3년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자가 적은 편이에요. 인터러스트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가? 은행이. 은행은 그렇다. 물론 은행 안에서도 시중은행, 그다음에 지역은행,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 다릅니다. 다른데 은행은 대체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게 뭔 말이냐면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안전하다, 세이프티. 그런데 이자가 적다, 인터러스트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랑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채권 좀 보도록 합시다. 채권은 국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채가 이자가 더 높죠. 국채는 좀 낮은 편이고 네,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국채, 회사채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금금리가 낮은 편이다라고 하고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지점이 많고요. 지점이 많다. 돈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실명제 보도록 합시다. 금융실명제는 since 1993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1993년 때는 이름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드는데 그죠?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커피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커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맘대로였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1993년부터 이름은 무조건 임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임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이름입니다. 진짜예요.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프로브해야 됩니다. 자, 요게 금융실명제고요.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도록 합시다. 임준 씨가 1억이 있었어. 1억을 어디다? A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1억. 1억을 맡겼어. 그런데 A은행이 뱅크럽트.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내 돈! 어떻게? 그러면 나라에서 임준 씨 슬퍼하지 마세요. Don't cry. 이렇게 하고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5천만 원. 하나의 은행에 5천만 원씩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임준 씨가 너무 슬프잖아. 근데 여기다가 1억을 맡기면 여기에다가 인터러스트가 붙잖아. 인터러스트. 그죠? 이자가 붙는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원금, 이 원금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B은행에다가 임준 씨가 4,500만 원을 맡겼어. 4,500만 원. 그래서 이자가 불었어요. 그래서 4,500 플러스 600이 됐어. 600. 이 이자야. 인터러스트. 그럼 얼마? 5,100이죠. 5,100. 그러면 여기가 뱅크럽트 됐단 말이야. 없어졌어. 그러면 임준 씨에게 5천만 원을 보내준 거야. 이자랑 원금 다 합쳐가지고 5천만 원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5천만 원까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경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외울 수 있잖아요. 5천만 원. 끝.
알죠? 5천만 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 1993년은 몰라도 됩니다. 5천만 원은 알아야 돼요. 원금 이자 알아야 돼요. 원금 이자. 자, 28번. 4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농사물 판다. 키우는 농사물 판다. 그러네요. 어, 죄송해요. 저는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뭐, 싼데? 농산물 직접 파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임준 씨도 잘 못 푸는 문제인데, 이게 답이죠. 대형마트가 아니라 어디예요? 농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되겠죠. 운동시장.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대형마트에서도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안 나올 건데, 자, 여기서는 전통시장은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죠. 정기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잠깐 볼게요. 여기서 시장은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설시장이 있고요. 상설시장. 그 다음에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그 대학교 입학시험, 수능, 수학능력시험, 이거 얘기할 때 정시가 있었잖아요. 정해진 시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얘기하자면 3일장, 5일장, 7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없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죠. 자,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하는 게, 정기시장이에요. 정기시장.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나중에 이제 상인도 되는 거죠. 상인. 그래서, 시장에 서 바이 앤 셀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 앤 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 왜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약간 관광 상품. 관광상품. 우리 그 KIIP 교재 보면 관광지로 남아있다. 관광지.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그리고요, 도시에는 없어요?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약간 이벤트 같은 걸로. 재밌잖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다. 상서울시장은 뭐냐면, 이 상이 뭐냐면 항상 이런 뜻이에요. always. 인스톨. 설치. 설치되어 있다, installed. 이런 뜻입니다. 항상 있는 거야. 뭐가 있어? 백화점이 있어. 백화점 있어. 마트, 대형마트.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편의점, 전통시장. 이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시장은 많이 사라졌지만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관광지로 남아있을 때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남아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9번.
4번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어디에?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in Korea 이런 뜻이죠. in Korea 외국인, 제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한 정책, 그러면 당연히 제한 외국인이죠. 제한 외국인.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죠?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 유럽에 사는 사람들, 뭐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 여기 대한민국 가버먼트가 왜 신경 써? I don't care. I don't care. 그 누구를 신경 쓴다? 바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한 외국인이고요. 제한 외국인 어떻게 트리트 할 거냐? 트리트. 어떻게 트리트해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베이직한 법,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제정됐거든요. 2007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2007년. 여러분들은 2007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이 법이 생겼죠. 짜잔! 이게 넘버 원. 원. 넘버 투는 뭐냐면, 세계인의 날을 만들었어요. 만들다를 제정이라고 하죠. 만들었다. 만들었다.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셋째 주. 5월, 20, 셋째 주. 셋째 주 정도 되는데, 20일. 20일. 네, 20일. 5월 20일. 알아두면 좋고요. 자, 3번 아니에요. 몇 번? 3번 아니에요. 맞아요. 3번이에요. 그죠? 자, 자, 이 부하고 부가 있는데, 부부. 이게, 이 앞에 있는 부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부부할 때. 앞에 있는 부가 남편이에요. 남편. 뒤에 있는 부가 아내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여기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달라요, 하여튼.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 아내의 재산을 따로 생각한다. 이렇게입니다. 따로 생각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다 남편 거였어요. 다 남편 거. 아내가 무슨 재산이 있어? 다 남편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남편 재산이 있고, 아내 재산이 있다. 따로따로다. 그래서 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산. 남편의 재산. 아내의 재산 따로따로다. 부부별산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것은 같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공동이라고 하죠. 공동. 공동재산으로 본다. 요게 답이 되겠죠. 네. 1번이요. 1번. 자, 네, 간이기하죠. 1번. 간이기하.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본장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간이기하죠.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특별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간이기하와 특별기하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다. 이러면은 간이기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제가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귀화에 대한 설명. 일반 귀화. 일반 귀화는
한국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끝.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생활해야 되죠. 5년 거주. 5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기업. 배우자가 나와야 되는데, 배우자가 한국인인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2, 3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혼한 지 2년, 결혼한 지 3년. 그 다음에 여기는 거주 2년, 1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별기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1번. 특별한 능력. 능력이 있으면은, 인바이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돈이 엄청 많아. 투자를 많이 했어.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어. 그럼 오세요. 초대합니다. 한국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기술이 엄청 많아. 지식이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잘해. 이런 사람들은 초대를 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러면 특별기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조금 더 조건이 붙죠. 여기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성인이 되어서 입양된 경우, 입양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는데 그래서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부모 중 한쪽이. 그래서 이런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애매한 문제여서. 자, 32번 보도록 합시다. 와, 어렵다. 이번입니까? 뭐죠? 한번 그냥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다 말해보세요. 1번. 자, 1번. 고조선 다음에 뭐예요? 한국시대,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삼국시대 다음에는 고려시대, 어? 이거 떴어, 남북시대. 떴어. 남북시대. 남북국시대. 남북국시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천치,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2번. 1번, 2번이요? 맞아요? 대한민국 마지막 하면 일본 아니요? 1번, 대한민국 없어요, 그거. 대한민국 없어요. 3번입니다. 3번이요? 잠깐만. 이거 2번이랑 3번이 아니에요. 하나, 잠깐만요. 얘 헷갈리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일제강점기 남아가라다. 2번입니다. 만약 2번 맞네요. 남아가라다. 이렇게. 자, 일제강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915년, 10년부터 45년까지. 10년부터 45.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고대 국가가 뭐냐면 삼국시대예요. 백세요, 백세. 신라. 백세. 신라요. 네네네네. 자, 삼국시대 보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지금 딱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고구려는 땅이 넓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백제, 여기가 신라,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가 아니라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고구려가. 고구려는 땅이 컸다. 그래서 5세기에 영토 확장이 됐고요. 영토. 이 땅이 넓다는 거야. 땅. 랜드. 그죠? 영토 확장. 누가? 선생님, 고구려에서 그 동해라면은 한국 지금도 엄청 크겠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게 아깝네요. 아쉬워. 맞아요. 아깝네요. 그 신라에서 동해에서. 근데 이건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또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잠시 후에 그 얘기 잠깐 해봅시다. 자, 영토 확장이고, 광개토 대왕.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나와. 자, 왕이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이고요. 영토 확장입니다. 자, 5세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죠? 요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백제 볼게요, 백제. 백제는 왜의 친구예요. 왜의 친구. 친구. 왜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본. 재팬, 그죠? 일본이죠. 일본이랑 친구야. 이게 백제 하면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일본과 교류했다.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백제예요. 일본이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가 나옵니다. 화랑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페셜 아미. 특별한 군대였어요. 특별한 군대. 약간 리더 있잖아요. 리더. 리더들을 만들던 그런 학교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밀리터리 리더스 스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 지휘자 밀리터리 리더스 스쿨 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화랑도 덕분에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고구려 땅이 넓었어. 네? 언제야? 영토 확장, 광개토 대왕.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영토, 광개토 요것만 생각하자고요. 백제는 외의 친구, 재팬 친구. 신라는 화랑도.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마 이제 라즈박스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어? 여기 고구려가 이렇게 컸고, 그다음에 여기가 백제, 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을 했다. 통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커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신라가 통일을 했어도 여기를 다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는 거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삼국 통일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거기 시험에도 나와요. 삼국 통일 스토리.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 고구려가 있었다. 여기는 백제가 있었다. 백제. 여기가 신라가 있었다. 신라. 그런데 여기 삼국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삼국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 돼. 추추추추추. 여기. 여기 누구야? 중국이죠. 중국. 근데 당시에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알죠? 당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짜잔. 백제의 친구 일본이 있었죠. 1번. 왜라고 그랬죠. 왜? 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싸울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울 때, 누가 제일 약했냐면, 누가 제일 약하다? 얘. 제일 약했습니다. 신라. 약했어요. 얘는 스트롱. 얘도 스트롱. 강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막 다 죽이려고 그래. 백제도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신라가 어떡해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가 어디로 가냐면 짜잔 당나라로 갑니다. 중국. 당나라로 가서 야 우리 같이
이거 하자. 뭐야? 유니온. 유니온 하자. 연합이라고. 연합. 연합. 야, 우리 함께 하자. Go together. 아이씨. 자, go togethe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이 신라와 당나라. 신라와 당나라. 신라, 당이 연합을 합니다. 유니온. 유니온을 해요. 이 당나라는 세잖아. 스트로 이렇게 되니까 세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일본이랑 편을 먹죠. 친하니까 친구. 그죠? 하지만 당나라 그다음에 신라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백제를 먼저 죽여요. 죽어라! 그래서 백제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백제 멸망. 멸망. 오케이? 백제 멸망.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누구야? 고구려. 고구려 죽여라!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 멸망. 끝! 아니에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끝나지가 않았어. 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다 죽었잖아요. 백제, 바이바이. 백제가 죽었어. 그죠? 봐봐요. 끝까지 잘 봐야 돼. 백제가 죽었어. 그리고 고구려도 죽었어. 고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나라야 고마워. 잘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잘 가. 그랬더니 이 당나라가 what? what?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신라야. 신라야, 우리가 싸워가지고 여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라가. 야, 다 우리 땅이야. 신라 너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도 야, 무슨 소리야. 빨리 꺼져. Get ou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라당 유니언이었잖아. 이번에는 라당 월 전쟁이 일어나. 전쟁.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아까 그 라즈박스 얘기대로 라즈박스 씨가 고구려가 땅이 넓었으니까 이만큼이 신라 땅이 되나요? 아니에요. 전쟁을 했어. 신라를 도와준 당나라와 다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죽어라 싸워요. 죽어라 싸워서 여기까지만 신라.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당나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슬프죠? 슬퍼. 열심히 싸웠는데 이만큼만 차지했어요. 그래서 라즈박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어도 얼마나 땅을 가져갔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중국이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굉장히 만약에가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통일 스토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그죠? 요 순서. 그래서 처음에 라당 연합이 있었고 라당 전쟁이 있었다. 이 백제가 먼저야, 고구려가 먼저야? 이런 문제까지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시고요. 네. 이거는 쉽죠? 처음에 같은 편이었는데 나중에 싸웠구나. 이렇게. 3, 2, 4, 5.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이 3.1 운동 이제는 유관순 누나. 천안에는 지금 누가 이거 천안에서 그 유관순 생가? 내가 갔다 왔어요, 선생님. 그죠? 라즈박스 씨가 그거 예. 보내주셨죠? 네네. 네.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 유관순 누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 그 집 제대로 있어요. 그래요. 잘 살아 들어가세요. 있어도 지금 똑같이 있어요, 집. 저도 혹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갔다는 거. 네. 우리 유관순 누나가 만세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허균이에요. 근데 여기는 허균의 누나다. 허균의 누나.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이었죠.
허난, 설, 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아빠랑 엄마가 있고 여기에 5명의 아이들이 있었대요. 5명. 5명이 있었는데 다 천재였대요. 천재. 지니어스. 5명이. 5명이. 그 중에 한 명이 허균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허난설원이었던 거죠. 굉장히 천재적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 어? 허난설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허난설헌. 자, 일단 여러분들은 허균의 누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허균은 누구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재밌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스토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자,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었고, 허균의 누나 허난설어는 포이트,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인데 그냥 시인이 아니라 지니어스, 천재 시인이었죠.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한강 작가 라이터. 그죠?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리터럴 아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 프라이즈가 2번째로 나온 거예요. 2000년에 노벨 평화상, 그다음에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 천재 시인도 당연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태어났으면 그 능력으로 노벨상 받았겠죠. 한강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한강 씨보다. 그죠? 그 천재였으니까. 근데 근데 조선시대였잖아. 조선시대니까 이 허난설원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여자가 글 쓰는 거야? 밥하고 설거지해. 애 봐야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야, 너 똑바로 해! 이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글을 잘 못 쓰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고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다. 일찍 죽다.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동생 있죠. 남동생. 허균 있잖아요. 허균이 너무 슬퍼했어요. 허균이 너무 슬퍼해서 이제 이 누나가 살던 집으로 간 거야. 누나가 살던 집으로. 누나가 죽고 나서. 그랬더니 누나가 몰래 써놓은 시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 이걸 다 찾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서 모아.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어요. 허난설원 시집. 책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와, 진짜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일본으로, 이 책이 중국으로 막 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와, 조선에 천재가 있구나. 근데 여자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여기 보면 글재주가 뛰어나다라고 했죠. 그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시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지니어스 포이트라고 했죠. 이 사람의 시가 죽은 다음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슬픈 스토리가 있고요. 자, 이번엔 지리 부분을 가보도록 합시다. 클라이미트. 기후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번입니다. 2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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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 후 태풍이 올 수 있으며 되면 오케이. 그런 거. 자, 다른 거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아이고.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자, 보면은 지구 온난화의 영어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난다. 춥고 건조한 거는 겨울.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고 건조한 편이며 단풍과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고쳐? 밤에 무더위가 남아있다. 여름이죠, 여름. 이거 뭐라고 하냐면,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다. 열대야. 여름이고요. 단풍과 낙엽. 이거는 가을이고요. 예. 황사와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봄입니다. 많이 섞어놨네. 눈이 많이 내리는 건 겨울이 맞고요. 맞고. 자, 36번. 이게 마지막이네요. 2번. 4번. 여기 어디예요, 근데? 이거 서울 아니요? 서울. 서울이에요, 수도권. 서울.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이에요. 특별. 아, 세종 특별.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2번입니다요. 3번, 2번. 뭐죠? 3번. 이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다. 아, 상업 중심지예요. 그냥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모든 것의 중심지. 그래서 상업 중심지 맞아요. 경제 중심지, 교육 중심지, 정치 중심지, 역사 중심지, 문화 중심지 다 서울입니다. 그죠? 그런데 3번이 답이고요. 그런데 정부 주요 기관들, 행정부죠. 세종. 행정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게 어디라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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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특별. 특별자치. 오, 잘한다. 네. 특별자치시죠. 그래서 행정 복합 도시 가버먼트 컴플렉스 시티. 이게 되게 예. 4번은 인천이죠, 선생님. 아, 좋아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나라 간의 교류를 이어줍니다. 그죠? 국제공항이 가장 큰 것. 인천이 되겠죠. 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했는데 언제예요? 2014년. 아, 14년. 좋아요. 그럼 부산은 2010년. 2002년요. 2000이야. 아, 잘한다. 1987년에 또 하나 있는데. 1986년. 6년. 부산. 서울. 서울이죠. 서울. 오케이. 아,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요거 1번.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 이거 중요해요. 어디야? 경상남도. 경상남도. 아니야. 충청 지역이에요. 충청 지역. 충청지역. 충청 지역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충청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시끄러워. 여기 아닌데? 충청 지역 봅시다. 충청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게, 아니다. 잠시만요. 충청은 일단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로 가냐면, 삼국시대로 가요. 삼국시대. 근데 삼국시대를 가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대 국가라고 얘기해요. 옛날 국가다.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백제가 있었잖아요. 백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어떤 라인 같은 게 없었어요. 라인이 없었어. 선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정확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한국이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영향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이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영향력, 약간 이펙트 같은 거죠. 이펙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백제라는 지역은 정확한 라인 같은 게 없었어요. 그죠? 라인이 없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캐피털 시티 있잖아요. 캐피털 시티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충청 지역 하면은 아, 백제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요. 선생님, 여기 충청 지역하고 전라 지역 아닙니까? 여기 충청 앤 전라. 그거는 라인이 그런 거고, 라인이. 여기서는 사실 영향력이 여기 충청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청은 백제다. 그래서 페스티벌도 백제 문화 축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청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 자, 옛날. 옛날에는 지금은 KTX 타면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잖아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40분? 이 정도면 갑니다. KTX 타면. 그런데 옛날 뭐 조선, 고려 이때는요. KTX 없잖아요. 그죠? 기차 없잖아. 자동차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다녀야 돼, 말.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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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며칠 동안 열흘, 뭐, 짧으면 일주일 동안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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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충청 지역이 전라도로 가는데 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경상도로 가는데 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충청 지역은 교통의 중요한 지역. 그래서 요지라고 했어요. 요지. 중요한 지역. 교통의 요지. 요충지.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알겠죠? 짜잔. 근데 선생님, 네. 그 전쟁 있을 때그 6.25 3일 만에 부산까지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3일 만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디 6.25요? 예. 아, 6.25는 이거예요. 잠깐만. 6.25는 서울까지 간 거예요. 서울까지. 여기서 그 시작해서 예. 38도선에서. 아, 여기는 금방 가요. 여기는 금방 갑니다. 근데 3일 만에 부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6.25 났고, 한 7월쯤에? 7월 말, 8월. 이때 도착했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네, 예. 알겠습니다. 그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아, 서울은 네. 가까워요. 걸어가면은 하루면 갈걸요? 하루면 가요. 네. 3일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는 1592년에 이제 일본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일본에서 쳐들어왔는데, 진짜로 여기까지 한 달 만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1592년에 외란이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왔다. 근데 우리 왕은 도망갔죠. 네. 저 충청 지역 다시 충청은 백제다. 충청은 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 충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시고요. 내일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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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선생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